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장세를 떠나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면 비트코인 캐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우리가 걱정할 코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초에 제가 이 BK를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주력 코인으로 제가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한 개도 팔지 않았고요. 오히려 최근에 한 2주 전에 제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또 물량을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먼저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으면 또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BK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가격 보지 않고 물량을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비트코인 캐시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의 믿음이고요. 제가 이 비트코인 캐시를 자주 언급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면 선동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유튜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업비트의 계좌를 다 공개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청자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공통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코인이 있었어요. 그게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코인인데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저는 예전부터 이걸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단가가 8불 그리고 14불 이렇게 샀었어요. 그리고 제 멤버십에도 제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이유를 이때 굉장히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멤버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추천 안 하고 지금 이제 고점 뚫고 가려고 할 때 이걸 매수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면, 아니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선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게 한 30% 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누구 책임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야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하지만 공부가 안 된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저의 주력 코인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드리지 않는다. 나중에 제가 만족하는 가격이 와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를 했다. 그 정도는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홀딩할 계획이라서 예, 언제 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 캐시는 새로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코인을 골라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 코인을 올렸을 때 이 금융 엘리트들이 어떤 이득이 될까? 그냥 코인 가격을 올려서 그 이득만 볼까? 금융 엘리트들은 더 많은 이득이 돼야 큰 돈을 써서 코인 가격을 올립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도지코인을 말씀드릴 때도 비슷한 구조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비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채굴코인이에요. 채굴코인. 채굴코인을 올렸을 때는 채굴기를 계속 팔 수가 있어요. 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채굴기가 있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코인 가격을 올렸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쵸?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어, 계획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코인 가격만 올렸을 때 그 1차원적인 이득 가지고는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시가총액이 엄청 낮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코인들을 올릴 때는 분명한 어떤 코인 가격을 올려서 이득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새로운 뭐 금융 시스템에 힘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더블 수익 구조로 이득을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엔비디아에서 올렸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픽 카드 그게 가격이 그렇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는 게 우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팔렸을 건데 그런 물량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계획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채굴 코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올리려면 굉장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 금융 엘리트들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근데 수익률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더리움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채굴 코인이에요. 이제 새로운 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시총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코인 시장 구조상 시가총액 1위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장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관념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에서도 항상 그렇죠. 시가총액의 1위가 바뀝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저는 이 시가총액 1위를 바꿀 수 있는 코인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리플, 예, 리플 말이 안 나왔는데 리플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리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리플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테더사가 블랙록보다 직원 수도 적은데 쉽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리플은 거기 플러스 RWA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리플을 올렸을 때 엄청난 이득이 되거나 어떤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올리는 것보다 리플을 올렸을 때 이득이 더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융 엘리트라면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옮기지 않겠어요? 그 힘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량도 줄어들고 채굴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가 될 거다. 비트코인 지금 채굴기에 그대로 비트코인 캐시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한번 볼게요. 코인마켓캡을 한번 보면 일단은 2위 이것도 원래 채굴 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 도지 채굴 코인입니다. 도지는 어떻게 보면 라이트코인과 시가총액을 합쳐서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도지코인 채굴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이 같이 나옵니다. 채굴을 했을 때. 예, 도지코인도 채굴 수익이 지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굴기도 비쌀 거고요. 채굴기도 더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지가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예,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뭐 1위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근데 이게 그만큼의 어떤 이득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후보를 골라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분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산도 종목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뭐 BK가 19위에 있습니다. 예. 이 BK는 탑 10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예, 운이 좋으면 새로운 왕이 될 가능성 있는 후보다. 예, 뭐 BK, 리플, 도지 이런 코인들이 분명히 가능하다. 예, 라이트코인은 도지에 좀 가려져 있어요. 도지가 좀 더 이슈몰이를 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코인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격을 어느 때가 되면은 화끈하게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비트코인 캐시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빠르게 볼게요. 제가 차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0주 이평선입니다. 주봉 관점으로만 보고 있고요. 일봉도 잘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죠? 이 빨간 선이 200주 선입니다. 네, 달러 차트고요. 200주 선을 한번 때렸죠. 네, 여기서 내려와서 돌파를 하고, 네, 여기서 보면은 비비죠. 네. 이때 모았던 힘이 다 터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세력 형님들이 올려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고,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내려올 수도 있다. 어쨌건 200주 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좀 내린다라고 하면 모아갈 수 있어야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격이 내려갈 때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안 모으고 뭐 했을까요? 이럴 때, 그쵸? 꼭 이렇게 올라갈 때만 보이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쵸? 그래서 내리면 믿음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200주 선 위로 올라와 있고,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이 고점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승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보면 이제 사토시 차트 볼 거예요. PTC 대비 이 비트코인 캐시. 예,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7년, 8년을 바닥을 기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고, 이 비트코인 캐시는 이 비트코인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을 때까지 바닥을 기게 만든 거죠. 보면 이 BTC 차트를 쭉 봐보세요. 이 200주 이평선 밑에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200주 이평선 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가까워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0.1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 0.1. 0.1이면 10%죠? 10%? 지금 1억 5천이니까 1,500만 원. 예, 좀 꿈이 큰가요? 그러면, 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반만 볼게요. 0.05. 예, 0.05. 그러면은, 뭐 한 700에서 800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주봉 위로 올라타고요. 단기 이평선들이 이 주봉 200주 이평선 골든 크로스하고 장기적인 어떤 상승 구조를 만들어내면은 0.5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인다. 여기죠.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인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 이더리움 대비 이더리움 대비 저는 최소 원래 이 비트코인 캐시가 1.4였어요. 1.4.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다고요. 근데 이더리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고 이제 바닥을 기게 만든 다음에 이제 200주 위로 올라 태우려고 합니다. 이미 탔었어요. 탔었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약간 눌림을 준 상태고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는 200주 이평선 이렇게 오고 100주 이렇게 올라오고요. 단기 이평선들 뚫고 올라오면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대비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계속 강세로 조정은 있겠죠.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보다 이 비트코인 캐시가 비싸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시길 바라고요. 괜히 이 월가 금융 세력들이 선택한 코인 중에 이 비트코인 캐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런 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